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이은지입니다. 2,500년 동안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책이 있죠. 바로 손자병법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리더들과 경영자들이 손자병법 안에서 지혜와 승리의 비결을 얻고 있습니다. 자, 2,500년 전 전쟁의 신인 손무가 말했던 전쟁의 기술을요, 21세기 부동산 시장과 접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제가 이번 주에 가장 깜짝 놀라면서 봤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놀라셨을 텐데요. 자, 아파트, 이 뉴스만 본다면 아파트 공급량 증가 때문에 역전세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걱정도 되는데, 네네. 손자병법에 따르면 이렇게 아파트 공급량 증가, 어떠한 자세로 좀 맞아야 할까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공급되는 실제로 입주와 분양은 예견돼 있었죠. 그래서 올 겨울하고 내년 봄까지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게 오랜 시간 전부터 이렇게 누적돼 있던 부분이 예견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럴 때는 일단 일반적으로 갭 투자라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데려갔다가 잘못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경우 이런 시기에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즉 분양이 잘 되고 입주가 잘 되는 지역들은 매매 호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이 따로 있을 거고요. 네. 또 반면에 매매 호가가 떨어지고 전월세가 잘 안 나가고 분양이 잘 안 나가는 이런 구조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지역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손자병법에서도 형을 들어갈 겁니다. 형세 어떤 네. 모양인지.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좀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형세로는 어떤 모여지는 쪽, 규모가 커지는 쪽, 그다음에 사람이 접근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건 형세가 맞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이 빠지는 쪽이나 들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막연한 이런 예측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은 형세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죠. 네. 네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대표님과 함께 손자병법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면요, 능동적으로 시장을 좀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손자병법 3편이었죠. 모공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모공, 땅구멍이 절대 아니고요. 바로 공격 방법인데요. 본질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이제 강의 나가려는 게 형입니다. 형. 네. 형세.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번 시간에 했던 모공이라는 게 모략과 공격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할 거냐. 그런데 형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저쪽 진영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고 어떤 형태의 지금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해올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 모공,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공격을 들어가는 게 맞는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번 주까지는 그런 형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형태를 정확히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 패턴과 공격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부터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송병현의 부동산 손자병법 본격적으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 형, 그러니까 군형이 어떻게 갖춰졌느냐.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게 있죠. 전술에서 네. 하깃전법이라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할 때 네. 일본 함정과 싸움을 할 때 이렇게 학이 이렇게 날아가는, 학이 날개를 쫙 네. 펴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 그리고 날개를 탁 접었을 때 이렇게 상대방 진영을 싸가는 구조로 이렇게 공격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병법서의 군사 작전서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하나의 전술입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군형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격을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자,
현대의 부동산 시장, 현재 시장의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의 방법이 어떻게 될 거냐, 투자의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 좀 정해질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세를 정확히 봐야 된다. 그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판단해보는 이런 구조로 한번 봤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죠. 현재는 그 지역이 밭, 전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간다든가 네. 아니면 큰 국가, 중앙 행정기관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형세가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현재는 전답 땅으로 되어 있는 땅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형세가 바뀌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출신이 바뀌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답이 상업지나 주거지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이런 구조. 그럴 때 현재는 전답이었던 땅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상업지 주거지로 바뀌었을 때는 엄청난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잡히겠죠. 네. 또 반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논밭밖에 없는 지역에 어떤 대기업이나 산업관광이나 혹은 국가기관이 들어오면서 형세가 바뀐다는 전제가 깔리다 보면 그 지역의 전답이 주거시, 상업지,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겠죠. 그러면 바뀔 거라는 예상이 이루어지면서 땅값은 급격히 올라가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머물고 마시고 소비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급격히 짧은 시간에 건물들이 확 늘어나겠죠. 네. 자, 그랬을 때 투자를 하겠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투자를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 맞을까요? 땅일까요? 건물일까요? 땅.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건물이 막 지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네, 네. 건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제가 그렇죠. 형세가 형 모양은 전답이었는데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서 형세가 바뀌면서 이제 상업지, 주거지로 바뀌는 구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수요가 급격히 이루어질 거다고 생각을 판단을 하고 주거지나 아니면 상업지에 건물의 시장에 투자를 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형세의 갖춤, 그러니까 군으로 봤을 때 전쟁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어떤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사 훈련도 하고 또 군사적으로 필요한 사인들도 좀 주고받아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과거형으로 뭐 창도 필요하고 방패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활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춰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쭉 갖춰지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공격을 들어갈 거냐가 갖춰지면 그때가 우리가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형성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는 한 7가지 정도. 예를 들자면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그다음에 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보호구역 개념의 이렇게 7가지 개념을 볼 수 있고요. 이 7가지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냐에 땅 가격이 이제 좀 정해지는 거고요. 그 어떤 형태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머무르고 얼마나 많이 유동량이 나오느냐가 좀 정해지는 거고요. 건물의 시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세대, 연립 또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뭐 복합시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물의 시간적인 타임, 형세를 갖춰가는 타임을 봤을 때는 분양 타이밍과 네. 입주 타이밍과 형성, 그러니까 주거지 형성 시장이나 아니면 가격 형성 시장이나 상권으로 봤을 때는 상권 형성 시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물의 시장에 들어가는 구조로 봤을 때는 분양 시장과 입주 시장과 형성 시장에 각
테마별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형을 갖춰지기 전까지 군사훈련 및 여러 가지 군 작전물들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건물의 시장은 분양시장, 입주시장, 형성시장처럼 그 시간이 바뀔 때마다 약 1년에서 길게는 4, 5년씩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시골, 그야말로 논밭이었던 데가 분양이란 타이밍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분양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입주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로 주거지에 갖춰지는, 그래서 전월세 시장으로 처음에 분양 시장보다도 그 이상의 호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거래 시장, 형성 시장이 갖춰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자, 이런 구조로 봤을 때 토지의 시장이 처음부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가격 네. 형성 시장은. 그래서 시골이 그야말로 시골이 도시로 바뀌면서 토지의 가격이 먼저 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시장에 들어서기 위해서 크레인들이 막 들어선다든가 분양 사무실이 이루어지면서 땅값은 꾸준히 올라가고 또 분양 시장, 건물의 시장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상권들이 조금 일차적인 상권, 소비 형태의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입주 시장이 주어지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야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죠? 건물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 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건물이 이루어지고 그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그 상권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의 시장에 매매에 대한 형성 시장이 또 주어집니다. 집을 사는다, 판다 할 때 어떻게 사고 팔 거냐.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집을 급하게 팔려고 하면 형성 시장에서 봤을 때 좀 급매물 나온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살 수 싸게, 있겠죠. 급하게 팔려고 하니까. 그쵸, 많이 그런데 높았죠. 반대로 파는 사람이 사든지 말든지 뭐 파는데 내가 절대 급한 마음이 없다 이런 마음이면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급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급한 마음에 좀 매매가를 좀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 이런 네. 구조가 잡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녀석은 특히나 그 형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도 급하게 팔면 상대방한테 보여졌을 때 급한 마음에 좀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이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이 반대로 급하게 안 팔고 너무 여유로우면 네. 또 피로가 굉장히 강하다면 좀 서둘러서 혹은 매수가를 좀 높여서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땅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이렇게 개발 기도가 높을 때 언제 어떤 타이밍에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바뀌어지는 구조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현재는 전답이었으나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도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오면서 기존에 굉장히 매매 호가가 정해지지 않았던 시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더블 주게 파세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거래가 없었는데 비싸게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탁 팔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큰 도시가 올라오면서 더블이 아니라 따따따블이 되면 네. 비싸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그런 형상들, 그런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는 게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형상에 대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형상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손자병법은요, 군형, 형세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네네. 게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해서요, 저 같아도 막 조바심을 내서 빨리 팔아야겠다,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럴수록 네. 더욱더 신중해져라. 네, 맞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럴 때 이렇게 조금 가격 조정을 받겠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분양가보다 조금 피가 빠진다든가 아니면 분양가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 하나 정도 더 장만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건물의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굳이 건물의 시장으로 막 접근하는 것보다도 토지 시장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든가 어떤 상품군을 좀 바꿔본다든가 투자의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죠. 네, 네네. 역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타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맞습니다. 밖에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 어떤지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자리도 마련해 주셨죠? 네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은 저희가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 드리고 그때그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동향들을 저희가 면밀히 깊이 현실에 맞게 좀 판단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십니다. 그래서 먼저 좀 예약을 하시고 전화해서 예약하시고 오시면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라마다 호텔 1층 세고비아 홀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 리더스 홀에서도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요,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서울 02-6283-998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요, 저희 송병현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만나볼까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단독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주택을 팔고 미사지구 내 근린상가 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시기가 맞는지, 이 선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고민이 조금 크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선택을 좀 두고 있는데 맞으시죠? 예, 예. 네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이 맞을까? 저희 송병현 대표님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송파구 방이동에 네,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 네. 지금 갖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갖고 있은 지는 지금 만 10년 좀 넘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팔고 네. 미사지구 쪽으로 가서 그린생활 시설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1, 2층은 뭐 세를 내주고 예, 예. 그죠? 뭐 네. 2, 3층이나 3, 4층에서 예. 진짜 주거하는 형태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 형성 시장은 이루어지지만 상권 형성 시장은 잘 안 이루어집니다. 네. 시간이 아직 좀 시기상조인가요?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투자 목적으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후를 보고 이런 그린 생활 시설을 사서 들어가는 거는 메리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가지고 상권이 바로 형성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예. 주거지 형성 시장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바로 앞에 고덕지구와 미사지구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투자의 메리트로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들어가서 바로 사시기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예. 반면 지금 방이동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밑으로는 오금지구 바로 위로 옆으로 겠죠. 옆으로는 하남 강일지구가 좀 굉장히 커가고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커진다는 얘기는 기존 도시가 커진다. 즉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과 주거지들이 부서지고 상권 형성이 다시 되면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의 전세나 월세가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런 형상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실제로 매매가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물 자체가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머니? 많이 올랐는데 이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낡아서 노후가 돼서 건물이 그래서 더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컸었거든요. 근데 네.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저도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앞으로 그 체감이 확 강하게 올 겁니다. 와. 그래서 팔고 가는 건 아니다. 아, 예. 네네. 기존에 있는 걸 전월세를 내고 오래된 건물이니까 좀 개보수 좀 하는 네네. 방향으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사 쪽으로 가서 중장기 시간을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 예. 즉 3년 이상을 좀 보고 갔을 때 2년 안에야 1년 안에 상권이 형성되면 굉장히 더 좋겠죠.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린 생활 시설, 주거지 형성 시장은 좀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권 형성 시장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거를 팔고 들어가면 좀 낭패를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거에 재산을 하나 더 증식하는 방향,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네. 예. 자, 오늘 잘 상담.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늘 한번 싹 다 여쭤보세요. 많이 좀 고민스럽네요. 계속 고민됐던 게 다시 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네. 네. 지금 노후 건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걱정이시죠. 걱정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 시골에 사람이 잘 안 찾는데 노후 건물이면 큰 의미가 없겠죠. 네. 건물의 값어치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 사람도 안 찾고 그쵸. 그러면 건물의 값어치도 없어지고 땅의 값어치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송파, 잠실, 그 안쪽으로는 대치, 압구정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밑으로는 위례, 옆으로는 오금, 뭐 조금 빠지면 강일까지 굉장히 지금 도시들화 돼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해서 오래된 건물들이 부서지고 새 건물로 바뀌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래된 건물이 더 오래되면 값어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오래됐다 해서 미워하지 마시고 곧 이 녀석이 새 건물로 바뀔 수 있는 구조, 그런 시간, 그런 형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예쁘게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건물로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좀 상담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신 것 같으세요? 예. 네.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한 판단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오래됐다고 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원주시 기업도시 내 이지더원 34평과 하남시 미사지구 푸르지오 오피스텔 2개를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투자 목적으로 지금 2개를 네. 분양받으셨는데 저희 송병현 대표님과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원주 기업도시는 지금 과거형으로 치면 산, 임야, 네. 네. 그죠? 계곡. 네. 예, 지금 갑자기 네. 큰 기업 도시가 도시가 들어가는 생겼죠. 겁니다. 네. 신규 네네네. 도시가 들어서는 거예요. 네네. 자, 이런 신규 도시가 들어설 때 분양 시장과 입주 시장과 형성 시장, 주거지 형성 시장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네. 이 지역이 원주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만약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주시청, 원주시외버스 근처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네. 분양도 핫, 입주도 핫, 그다음에 네. 형성도 핫
이루어져 있죠. 쓰리하. 그런데 네네. 이 지역은 이제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좀 네. 지도를 조금 보면 편하시겠는데 이렇게 이 지역이 원주의 구도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요. 그리고 이 산과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원주의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들어가는 구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좀 경계가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맞아요. 지역에 살 사람들, 구도심에 살 사람들, 원주 시청이 있는 구도심에 살 사람들은 그냥 거기 머무를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 도시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이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지역으로 들어가 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주 구도심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또 바로 밑으로는 원주 혁신도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주 구도심 자체가 커지죠. 커지면서 새로운 도시 형태, 새로운 건물들,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에 더해서 만약에 기업 도시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네. 뭐 이런 지역에 들어와 있다든가 기업 도시가 바로 옆으로요.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도시 확산성을 굉장히 크게 이루어주겠죠. 그런데 구도심과 신도심 개념으로 봤을 때 거리상으로 한 4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네.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 구조로 봤을 때 분양은 핫할 수 있으나 입주 시장이 바로 이렇게 갖춰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 네. 지금 오피스텔 한 2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미사. 네, 미사지구. 미사지구에. 네, 네, 네. 아, 그 미사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는 건 맞고요. 네. 지금 이지도원에 갖고 있는 이거는 아파트. 중장기 시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기시장으로. 네네. 네, 중장기 시장. 그래서 분양이 끝나고 바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입주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실거래 형성 시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이루어질 때 가격 조정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피가 붙었던 게 좀 빠진다든가 가격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있다. 그다음에 형성 시장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형성 시장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 잡았을 경우에는 가격 반등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즉 5년에서 7년이 지나가게 되면 뭐 사길 잘했네 이 정도. 네, 네. 굉장히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네. 분명히 시장 타이밍에 조정이라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그다음에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미사 네, 푸르지오 미사죠. 네. 두 개도 지금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쪽은 좀 어떤지. 미사지구는 상권 형성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전월세 시장이 바로 뛰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다. 즉, 아, 오피스텔인데도요? 네네. 즉, 네. 원주 기업 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이든 경기도권이든 네. 구도심 원주권에서도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근접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교통망들이 좋기 때문에 기업 도시 내에 서비스 인프라 어떤 도시 기반 시설들이 확충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출퇴근을 선택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상권 형성, 주거지 형성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투자하셨다면 미사 쪽은 잘하셨다. 오호. 그런데 이쪽 기업 도시는 잘했다라고 보다도 중장기 시간으로 보면 잘했다. 단기 어떤 시세 차익이나 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반등 요인이 있겠다라고 판단했다면 그 부분은 좀 잘못돼 있다라고 좀 보여진다. 네. 자, 어떻게 고민 해결 좀 되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아주 궁금하신 사항이 좀 많은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이런 질문 참 네. 좋아요. 자, 앞으로요, 현명한 선택하셔서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분은 어떤 고민 있으신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남양읍 수아리 385-1을 상속하려고 구매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컨벤시아대로 126번지 대우 월드마크 프루지오 50평은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화성시하고 인천시 요 네. 두 쪽을 지금 고민이신 거죠? 네네네. 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주변에서는 좀 뭐라고 하세요?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요. 저희 네. 아파트는 좀 뭐라 그럴까 조합 아파트다 보니까요. 많이 제가 산 거보다는 매덕이 지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지금 팔고 떠나야 되는 건지. 네. 아우, 고민이 네.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손경영 네, 네. 대표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네. 네.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그 네. 화성시 남양읍 네. 수아리라는 땅이 있어요, 지금. 네네. 그죠? 네. 주거지, 일종 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이쪽으로는 지금 송산그리시티가 한참 하고 있죠, 지금. 아, 네. 그죠? 네.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의 땅을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고요. 굉장히 네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구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갖고 있고요. 오. 아, 가격대가. 네네. 그죠? 그래서 이 땅의 메리트로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이 옆으로 앞으로 지금 도로들이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현재. 네네네. 그래서 땅의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네.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네. 근데 이게 좀 많이 안 올랐어요. 아, 저희는 많이 마이너스예요. 분양받은 아이고. 사람들은.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아파트를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아니다. 아, 오히려 여기서 더 조정을 좀 받는다. 아, 그래서 이 조정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짧으면 3, 4개월, 길면 6개월 안에 이렇게 조정 단계가 좀 끝나는 타이밍으로 갈 수 있는데 이쪽 네네.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길게 구조로 가야 있습니다. 돼요? 주변에 아. 산적해서 개발되는 혹은 입주량과 분양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어서 개발되는 기조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네.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조금 중장기 시장으로 봐서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 아, 일대들이 네, 지금 네. 아파트들이 굉장히 큰 평수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은 평수보다는 오히려 큰 평수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쪽이 나을 것 같고요. 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떨어지는 기조에 이렇게 네. 어떤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손을 놓게 되면 나중에는 두 번 다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계속 어머니가 생각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격대가 계속 꺾이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이럴 때는 평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큰 평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네. 일대가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뭐 갖고 계셔라, 팔어라 이런 것보다도 네네. 중장기로 봤을 때는 갖고 계시는 게 맞다.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팔 타이밍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올라가는 구조의 타이밍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나기 올 때는 소나기 잠깐 피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거보다도 오히려 지금 그 수아리 땅이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네. 거기서 어떤 반등 요인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조금 두 가지의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건물과 토지의 형태를 갖고 있죠. 건물에서 좀 빠져진다면 토지에서 그만큼을 더 이렇게 치고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한번 중장기 시장으로 갖고 갔을 때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상담 참고하셔서 신중한 판단 후에 좋은 결실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상속 목적으로 구매한 그 수아리의 땅이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고 하니까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 이렇게요. 현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요. 여러분들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주 라마다 호텔 1층 세고비아 홀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 리더스 홀에서도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사연들 있는지 만나볼게요.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94-7번지를 3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헐고 상가주택으로 지으려고 했으나 자금이 여의치 않아 그냥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3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네요. 아, 예, 예, 예. 네네. 예. 근데 주택이 좀 오래되셔서 상가주택으로 좀 지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예, 예. 네, 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3년 전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일단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부연 설명을 전화를 끊은 다음에 제가 좀 많이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결론은? 결론은 네. 예. 투자가 잘 됐다. 오. 그런데 건물 짓는 타이밍으로는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주거지 목적으로 봤을 때요. 이쪽 지역으로 보면 논산시에서 강경으로 도는 메인도로 계백로를 중심으로 도로변에 바로 있고요. 옆으로 초등학교, 건너편으로는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또 안쪽으로 되면 강경시장과 논산 지원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측 한전이 또 논산시 한전이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 경찰서가 근처에 또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강경 자체가 지금 커지는 게 아니라 좀 작아졌습니다. 예, 예, 예. 네, 과거에는 대구보다도 더 컸던 데가 강경군이었습니다. 오. 영등포 포구하고 강경 포구하고 누가 힘이 세냐 할 정도로 이렇게 과거형의 구조로 보면 지금 현재는 군 단위인데 그보다도 좀 더 작은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조금 약하게 보여지고요. 교통편이나 어떤 학교,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형상적으로도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네. 네, 투자는 좋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타이밍이 조금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상가주택으로 지으려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조금 괜찮은가요? 지금 강경은 이제 상가 형태들이 거의 다 강경의 젓갈이 좀 유명하다 보니까 네. 젓갈 도매상들 혹은 소매상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자체도 지금 좀 작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강경만 커지는 게 아니라 논산이 지금 커지고 있고 논산에서 연무가 지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강경이 좀 힘이 빠지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도로변의 코너짜리인데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논산에서 강경으로 들어오는 초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쑥 지나가 버리는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는 구조로 해서 지나쳐 버리는 구조고요. 강경 읍 자체 내에서 사람들이 확산되는 구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끝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안 치는 거는 좀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 구조로 봤을 때 이 앞쪽으로 좀 보시면요. 여기 도로는 흘러가는 구조죠. 그런데 지금 강경 경찰서와 이 건너편 버스 정류장 일대가 이 강경 읍의 어떤 생활 권역이 많이 주어지는 구조거든요. 읍사무소를 기준으로.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내에서도 이렇게 빠져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땅의 가치도 떨어뜨릴 수 있는 어허.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땅의 가치는 오히려 이 상태로 놓아놓는 게 더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간경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땅 투자는 굉장히 잘했다. 하지만 여기다 건물 안 짓는 게 지금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10년 전 서울 서초구 신원동 105-5번지를 노후 대비로 투자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노후 대비로 투자하셨네요. 네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정현님.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 이거를 지금 노후 대비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일본 고속도로 바로 옆에. 예, 예. 예,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길입니다. 여기 같은 여기 경우는 네. 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여기 지방의 땅만 잡고 사봤었는데 한번 서울 땅이 난다고 그러길래 한번 그때 투자를 했는데 잘했는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땅을 산다 그러면 메리트를 없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10년 전에 샀기 때문에 잘하신 10년대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이 지역이. 또 한 가지로 아버님이 사시기 전에 시청자님이 사시기 전에는 고덕지구나 고동지구나 내곡지구가 개발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밑으로는 성남에서 이렇게 빠지는 고동지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는 내곡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땅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땅이 거기에다 소나무를 좀 심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지금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그냥 이 땅 자체로 갖고 있어도 메리트가 있고요. 오. 그다음에 내곡과 고등지구의 어떤 연결점을 구조로 갖고 가는 병목지 형태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딱 중간 정도 되는 위치고요. 이 지역 일대가 지금 강하게 자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잘 돼 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마찬가지로 네. 건물을 짓는 타이밍도 아니고요. 건물 지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시화되면서 그린벨트가 풀린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니면 수용 개발되면서 개발가도에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가 잘 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지방만 이렇게 보시다가 10년 전에 서울의 땅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이건 역시 잘하셨네요. 자, 오늘 상담 도움이 좀 되셨어요?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매화마을 주공 3단지 21평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2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17평형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전망과 재건축 시기, 또 방향, 고도 제한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이 많으신데요. 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와, 궁금하신 점이 오늘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요거 하나하나 조금 전문가와 상담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과거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한 채를 더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메리트 있고요. 괜찮은 건물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고도제나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건물이 높이 지어진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네네. 그런데 지금 성남시청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 일대가 지금 일기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된 도시입니다. 오. 그러다 예, 보니까 예.
거의 지금 끝점에 와 있어요. 네. 건물의 네. 수명의 끝점. 네. 그래서 건물의 수명이. 실제로 이제 부서지고 새로 지어져야 되는 구조로 아하. 가고 있고요. 그 타이밍이 다 왔습니다. 그 타이밍이 다 왔을 때 투자하는 거하고 그 시작점인 새 건물 들어서는 시작점에 들어가는 투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거의 다 왔을 때 거의 끝점에 투자를 하면 시작점에 들어가는 때보다도 차익 반등을 많이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네. 시작점에서 지금 현재 과거 형태로 이렇게 높이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시작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뭐 몇 층, 뭐 이 일대가 4층, 5층, 높아야 뭐 7, 8층 건물인데 거의 이런 건물들이 4, 5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어질 때는 엘리베이터 달린 건물로 네. 10층, 20층 건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권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망도 굉장히 편하고요. 앞, 뒤, 옆으로 그냥 녹지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채 정도 더 사시는 것도 매력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늘려라. 네. 오. 자, 오늘 상담 결과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고민 많으셨는데. 아유, 네. 너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메리트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네네. 네, 오히려 늘리라고 지금 조언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고민을 좀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또 부연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네. 메가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값은 우리 아버님이 제일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 뭐 급하게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쪽에서 만약에 아파트들이 좀 안 나온다면 조금 앞쪽으로 나가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근처, 그러니까 야탑 중, 예. 야탑 초등학교 근처로 가서 그 일대도 지금 아파트가 잘 형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됐습니다. 노후돼 있거든요. 네. 이런 아파트를 한두 채 소유하셔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 네, 긍정적인 상담 결과였습니다. 자,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네, 오늘 전문가 상담 의견 반영하셔서요. 앞으로 좋은 결과 맺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좋으면요, 저도 제가 막 제일인 것 같고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요, 권위 있는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더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주 라마다 호텔 1층 세고비아 홀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 리더스 홀에서도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월요일의 시작 오늘은 부동산 손자병법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타이밍. 네. 그다음에 그 지역의 형상을 좀 잘 봐야 한다는 얘기죠. 네. 즉 규모 혹은 향후 어떻게 움직일 거냐. 현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정확히 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